네, 오늘은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 시청자 게시판에 전에 제가 스윙 동작에서 꼭 지켜야 되는 동작과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된다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래서 오늘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프리 스윙 중에는 저희가 그립, 에임, 셋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백스윙 올라가는 동작에 5개 동작이 있다고 그랬어요. 백스윙의 폭, 백스윙의 길이, 네, 왼 손목이 꽂기는 레버리지, 손목의 위치, 스윙 플레인 이렇게 8개 동작이 있는데 이 프리스윙과 백스윙의 동작은 다 선택 사항이에요. 그립을 스트롱 그립을 잡든 위크하게 잡든 그립 잡는 것도 네, 본인은 원하는 대로 잡아도 되고 다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만 알면 되죠. 에임을 하는 것도 타겟 라인보다 5도 왼쪽을 보던 10도 왼쪽을 보던 아니면 타겟 라인보다 오른쪽을 보고 당겨서 치던 네, 관계가 없는데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릴 때는 타겟보다 왼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밀어치는 인에서 아웃 궤도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백스윙 올라가면서도 네, 스윙 플레인이 늘 제가 인에서 아웃이 좋다고는 하지만 아웃에서 인으로 스윙을 하면서도 좋은 스윙을 하는 선수가 있어서 이런 건 다 선택 사항이에요. 아웃에서 인 스윙 궤도가 되지만 그 페이드 샷을 그냥 유지하면서 왼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샷을 구사하면 스윙 궤도가 아웃에서 인이 돼도 큰 문제가 없다. 코킹도 네, 장타를 치기 위해서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손목 이 코킹이 꼭 필요하지만 멀리 안 보낸다 그러면 손목을 많이 안 써도 되죠. 스티브 스트리커 같은 선수는 신장도 크고 체격이 좋은데 코킹 별로 많이 안 하고 네, 더 안정된 그런 이 방향성이 좋아서 좋은 골프를 하는 선수도 있고요. 아무튼 탑에까지 올라가는 동작들은 다 선택 사항이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는데 다운스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6개 동작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임팩트, 릴리스, 네, 스윙 센터, 네, 몸과 팔과 몸의 연결 동작, 커넥션, 네, 타이밍, 밸런스 이렇게 6개 동작은 꼭 지켜야 되는 지난번에 제가 임팩트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당기면서 아웃에서 인으로 당기면서 팔이 구부러지면서 임팩트 자세를 하는 것보다는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임팩트를 맞는 게 좋다. 또 임팩트 자세 때 몸이 어깨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어드레스 자세 위치대로 맞는 게 좋다. 꼭 지켜야 되는 게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허미정 선수가 신장도 굉장히 크고 한국 선수로는 굉장히 그 백스윙 모양도 좋고 스윙 동작이 참 좋아 보이는데 2009년도에 세이프 클래식 우승하고 5년 동안 우승이 없었어요. 그래 그동안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는가 보면 금년에 드라이브 정확도가 142 정도 되고요. 아이언 정확도도 142. 우승하기 3대회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정확도가 나빴었는데 이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공동 9위를 할 때서부터 네, 한 달 정도 타이밍이 잘 맞으면서 네, 방향성이 좋아서 5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아무리 스윙이 좋아도 이 타이밍이 잘 맞지 않으면 공의 방향도 좋지가 않고 이 타이밍은 이 아까 프리스윙이나 백스윙 동작 중에는 방향에만 영향이 미쳐지는 게 있어요. 릴리스 동작도 거리에는 영향이 없고 방향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타이밍은 거리하고 방향에 다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타이밍에 맞지 않으면 네, 좋은 골프를 할 수가 없는데 이 타이밍이 그럼 뭔가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엄격하게 따지면 이제 클럽 헤드를 이렇게 들고 있을 때 하늘에서 가까운 부분 클럽 헤드, 손, 어깨, 골반, 무릎, 발 이런 순으로 백스윙이 시작이 되면 다운스윙은 반대로 땅에서 가까운 부분 네, 옛날에는 왼발 뒤꿈치를 드는 선수가 많았죠. 왼발 뒤꿈치를 들면 뒤꿈치를 바닥에다 대고 무릎을 차고 골반이 돌고 어깨가 돌고 손이 내려오면서 헤드가 맨 마지막에 오는 이 순서가 맞는 거를 제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다 할 수가 없죠.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면 어깨하고 골반하고가 우리가 이렇게 도는데 골반은 한 10cm 정도밖에 돌지를 않아요. 뭐 물론 많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 보면 이 타이거 우즈도 한때 보면 많이 안 돌리려고 엑스팩터라는 골반에 돌아간 양과 어깨 돌아간 양이
편차가 크면 장타를 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골반은 많이 안 돌아요. 한 10cm 정도 도는데 어깨는 한 2배 정도 돌아요. 20cm 정도. 손은 어깨 돌아가는 거에 한 9배 정도, 한 1.8m 정도 이 움직임이 있어요. 클럽 헤드는 손의 움직임에 또 한 2.5배 정도.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똑같이 길이가 똑같은 게 움직였다 하면 제대로 맞을 텐데 그 움직이는 거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골반은 조금 돌리고 어깨는 많이 돌리고 그래서 탑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그게 순서가 맞지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게 맞아질까? 백스윙을 할 때 이 골반이 돌아야 되는데 오른쪽 골반이 아무 힘이 없이 백스윙에 어깨가 돌면서 골반이 너무 많이 이렇게 돌아가면 상체의 몸을 꽉 붙잡고 있는 긴장을 시키는 어떤 뭐가 하체가 붙잡고 있어야 그리고 안 돌아가려고 하면서 어깨가 돌아가야 다운스윙 때 긴장감이 있어서 그 긴장을 풀면 골반이 빨리 이렇게 먼저 돌면서 어깨하고 손이 내려갈 텐데 몸에 그런 긴장이 안 생기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운스윙 중에 중요한 부분이 커넥션, 연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결은 팔과 몸의 연결이 돼야 백스윙을 해서 팔이 투플레인 스윙이라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치는 사람들도 있죠. 팔이 몸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팔로만 가고 몸이 따로 놀면 타이밍을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 플레인 스윙, 이렇게 어깨 높이에서 낮게 하는 스윙이 방향성이 좋다. 거리에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방향성이 좋다. 그런 이론은 왜 그런가 하면 몸에 붙어서 팔하고 몸이 같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다는 얘기죠.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가장 영향이 있는 게 클럽 페이스가 임팩트에 스퀘어가 되지를 않아요. 왼쪽으로 가든가 오른쪽으로 열리든가. 그래서 주로 이제 아마추어들 지도를 하면서 보면 골반이 돌지를 않아서 다운스윙 때 주로 상체로만 치고 골반이 안 돌아서 클럽 페이스가 자꾸 닫히거나 열리거나 해서 골반 돌리는 연습을 그냥 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클럽을 허리에다 대고 백스윙 때는 한 45도 정도만 골반이 돌았다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오른쪽 골반이 완전히 돌아가는 이런 연습을 이렇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오른쪽 골반을 돌아가는 연습을 자꾸 하다가 스윙을 하면 피니시를 했을 때 오른쪽 골반이 왼쪽보다 타겟에 더 가깝게 다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타이밍이 맞추기가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골반 돌리는 거를 연습을 하시고 백스윙을 올라갔다가 골반을 돌리는데 골반은 가고 손이 늦게 돌아가면 늦게 쫓아오면 또 클럽이 열려서 오른쪽으로 가지죠. 많은 초보자들이 드라이버를 칠 때 올라갔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클럽이 열리기도 하지만 골반을 허리를 쓰면 거리가 많이 난다고 해서 골반을 좀 빨리 돌리면 그러면 공이 오른쪽으로 밀려가기 때문에 그 동작을 또 연습을 하는 방법은 클럽을 내 배꼽 있는 데서 잡고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백스윙에서 골반이 이렇게 돌았으면 오른손하고 오른쪽 골반하고가 같이 손하고 골반이 이렇게 오는 동작도 이게 어깨가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골반만 돌고 손이 못 쫓아오면 타이밍이 잘 안 맞으니까 이런 연습도 같이 하면서 아무튼 아마추어 분들의 가장 그 문제는 오른쪽 골반이 돌지를 않고 제가 이제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면 골반이 돌지 않는 스윙은 주로 이런 스윙이 되죠. 어깨만 이렇게 돌아서 저렇게 왼쪽으로 가는 골반이 돌지 않으면 클럽 헤드가 닫혀서 또 골반이 좀 빨리 돌면 올라갔다가 빨리 돌면 저렇게 오른쪽으로 공이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밀려가는 이런 스윙이 되니까 절대적으로 그게 맞아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맞는 원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몸의 연결 동작 때문에 그게 따로 놀아서 안 맞기도 하는데 스윙 템포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짧은 클럽은 백스윙을 하면 클럽이 짧기 때문에 몸을 빨리 쫓아오는데 아니면 헤드가 빨리 와서 보통 이제 피칭 웨지나 9번 아이언을 치시면 왼쪽으로 가는 샷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스윙이 짧고 올라갔다가 골반 돌기 전에 상체만 이렇게 돌아가니까 공이 왼쪽으로 가지고 긴 클럽일수록 오른쪽으로 가져요. 그 원인도 길어서 클럽 헤드가 손보다 아까 2.5배 정도 더 먼 거리를 여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손이 쫓아올 때 헤드가 못 쫓아오고 골반도 돌아가고 손은 앞에 오는데 헤드가 못 쫓아오니까 열려서 자꾸만 오른쪽으로 가는 샷이 나와서 이거는 골반이 도는 속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립 프레셔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클럽을 초보자 때 꽉 붙잡아서 손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냥 손이 이렇게 앞에서 당기면 이 팔만 움직여야지 몸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클럽을 꽉 잡고 스윙을 하면 타이밍이 좋지 않다. 그래서 타이밍이 잘 안 맞을 때는 그립 프레셔를 조금 느슨하게 잡아봐라. 그런 이제 조언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할 때 클럽을 손으로 너무 꽉 잡지 말고 부드럽게 손목이 이렇게 꺾였다가 내려오면서 스윙을 하면 그러면 타이밍도 잘 맞고 클럽 페이스도 스퀘어가 될 수 있어서 그립 프레셔를 너무 강하게 잡지 않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스윙 했을 때 어깨가 돌고 긴장감이 있다가 하체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템포하고 리듬이 잘 안 맞으면 스윙이 좋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템포는 그 사람의 성격하고 똑같아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주로 스윙을 하면 백스윙도 굉장히 빨리 올라갔다가 이렇게 빨리 치고 성격이 좀 느린 분들은 스윙이 좀 느려지는데 주로 이제 백스윙이 빠른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는 구질이 나오고 스윙 템포가 느린 사람은 페이드성 구질이 많아요. 대표적인 선수가 프레드 커플스 선수를 보면 백스윙 올라가서 잠깐 정지를 했다가 그랬다가 골반 회전이 굉장히 빠르죠. 로리 맥길로이 선수도 골반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 일반인들이 보통 350 디그리 퍼 세컨 정도 도는데 프로들이 한 550 정도 되면 로리 맥길로이가 한 718 디그리 퍼 세컨으로 골반이 빨리 돈다고 그래요. 아무튼 스윙이 빠른 사람은 조금 템포가 빨라지는데 일반 아마추어들은 스윙 템포가 그러니까 스윙이 아까 말씀드린 성격이 급해서 빠른 템포라도 리듬이 맞으면 괜찮은데 그 리듬이 맞지를 않으면 타이밍이 잘 안 맞죠. 예를 들면 저희가 낚싯대를 이렇게 던지려고 할 때 뒤로 했다가 낚시 그 추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늘어졌다가 던져야지 앞으로 이게 던져지지 이걸 빨리 이렇게 하면 바로 앞에 가서 떨어져요. 똑같이 클럽도 올라가서 어느 정도 탑에 가서 멈추는 듯 했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그게 리듬이 맞는데 빠르고 느린 그 템포의 관계가 아니라 리듬이 사실은 타이밍에 더 관계가 있어서 백스윙에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내리면 허리 회전이 안 되고 다 왼쪽으로 감기는 샷이 나오니까 올라가서 멈춰야 되는데 어느 정도 멈추는 게 좋은가. 참 이것도 그 스윙 템포가 뭐 전문가들마다 다 하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타마슨 선수는 에델바이스를 외면서 스윙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올라가면서 에델바이스 하면서 쳐라 뭐 이런 그런 주문을 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 둘 셋 올라가는 게 두 템포면 내려오는 게 하나 둘 셋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스윙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빠르다 생각을 하면 올라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올라가서 약간 파즈를 했다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치면 그러면 오히려 골반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서 타이밍 맞출 수가 있는데 그 스윙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템포나 이 밸런스의 이 리듬에 가장 좋은 그 표현을 한 거 중에 하나가 이 클럽의 움직임은 강물이 흐르다가 폭포를 만나서 확 떨어질 때에 그런 현상과 똑같다. 강물의 흐름은 항상 천천히 일정하게 흘러요. 그러다가 폭포를 만나면 처음 시작이 급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이 밑에 떨어질 때 가속이 붙으면서 빠른 속도가 나죠.
천천히 가다 천천히 시작하다 내려와야 되는 그 표현이 아마 제가 읽고 들은 것 중에 가장 와닿는 그런 표현인데 제가 보여드린다면 백스윙은 늘 같은 속도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다운스윙 처음 시작이 올라가자마자 여기서 빨리 시작을 하면 어깨가 먼저 돌면서 왼쪽에 가기가 쉬우니까 올라가서 처음 시작은 빠르지 않았다가 내려와서 밑에 와서 가속이 붙는 그런 템포가 스윙 템포의 가장 좋은 템포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쳐보면 이런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시작하고 밑에 내려와서만 가속이 가지는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좋은 템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임경빈 프로의 레슨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보통 프로보다 이제 몸도 스피드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대체적으로 조금 천천히 스윙을 하는 게 도움이 좀 더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은 천천히 해서 손해 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빨라서 문제지. 긴장을 하든가 내기 골프 하다가 배판 올라가면 조금 더 빨라져서 잘못되죠, 항상. 그래서 늘 천천히 하려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타이밍 맞추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연습장에서도 천천히 스윙 연습을 하시다가 또 이제 필드 나가셔서 너무 급하게 이제 드시지 마시고요. 이제 임경빈 프로의 말처럼 좀 더 스윙을 릴렉스하고 천천히 하신다면은 좀 더 편안한 플레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이병옥 프로의 실링과 타이밍에 대한 레슨이 진행이 되니까요, 2부도 많은 시청해 주시고요. 생방송 제9프 라이브 레슨 70,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